외세의 압박과 내부적 혼란이 극심했던 1900년대 초, 조선에는 3명의 천재가 있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근대 소설로 근대 문학의 시초라 하는 무정의 저자 이광수, 1919년 3.1운동 당시 기미독립선언서의 초고를 작성한 최남선, 그리고 한국 문학사의 한 획을 그은 소설 임꺽정을 집필한 민중문학의 선구자 홍명희. 세 사람은 조선의 독립과 발전이라는 공통된 염원으로 막역한 사이가 됩니다. 그렇게 영원히 뜻을 함께할 것 같던 동경삼재. 하지만 이들은 훗날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광수, 최남선, 홍명희. 사람들은 이들을 동경삼재라 불렀습니다. 국가개혁을 꿈꾸던 세 사람은 외국으로 향했는데요. 20세기 초 아시아의 런던이라 불렸던 일본의 도쿄, 즉 동경이죠. 당시 일본은 조선을 본격적으로 침략하고 있었지만 유학생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일본은 열강 대열에 합류한 국가였기 때문에 유학생들에게 일본은 근대를 체험하고 서구 문명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학습 공간이었죠. 따라서 유학을 통해 획득할 신지식을 바탕으로 대한제국의 부흥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동경삼재 역시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동경으로 향했습니다. 세계에 이름난 사람이 되겠다는 야심을 품었던 이광수, 일본 와세다 대학에 합격한 최남선, 공부하기 좋은 곳이라는 말에 이끌린 홍명희. 곧 조선의 대표적인 지식인이 될 3인방은 일본 동경에서 만납니다. 서로 2살 터울인 데다 조선의 문명화라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던 세 사람은 이내 절친한 친구가 되죠. 그들에게 유학은 확실한 목적이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선진 학문을 조선 사회에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했는데요. 일본에서 배우고 경험한 문명을 조선 사회에도 이루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에서 학교 교육과 독서를 통해 근대적 지식을 습득한 동경삼재는 서구 문물을 배우며 각자의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광수는 서양 문학에 매료되었고 최남선은 계몽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홍명희는 민중의 삶과 사회 변혁에 눈을 떴죠. 그런데 아는 게 힘이라더니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었을까요? 견문이 넓어진 동경삼재는 오히려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1910년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이죠. 조선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얼마 후 자신이 배운 것을 활용할 기회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일본에 비해 열악한 조선의 현실을 보고 민족에 대한 자각이 이루어졌죠. 동경삼재 가운데 일제의 식민지라는 상황을 절실하게 경험한 인물은 홍명희였는데요. 그의 아버지 홍범식은 금산 군수를 지낼 당시 대한제국이 일제의 식민지가 되자 경술국치의 책임을 통감하고 자결했습니다. 그리고 홍명희는 부친의 3년상을 치른 후 1912년 가을에 해외로 방랑했습니다. 또한 이광수는 조선의 독립을 위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오산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했지만 귀국 당시 품었던 이상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역시도 상하이와 연해주 등의 지역으로 방랑합니다. 이들과 같은 지식인의 방황과 점점 심해지는 일제의 탄압으로 식민지 조선의 상황은 나날이 비극으로 치닫고 있었죠. 그런데 1919년 꺼진 줄로만 알았던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릅니다. 조선의 자주 독립을 위해 노동자, 농민 등 일반 민중이 거리로 나와 힘을 모으죠. 바로 3.1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결의를 다졌습니다. 당시 이광수는 3.1운동의 도화선이 된 일본 동경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서를 집필했고 최남선은 3.1운동 때 발표된 기미독립선언서 초안을 집필했으며 홍명희는 고향 괴산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하며 민족의식을 일깨웠습니다. 이처럼 동경삼재는 모두 민족의 미래를 위한 길을 선택했는데요. 하지만 선택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리게 되죠. 3.1운동을 주도했던 홍명희와 최남선은 감옥에 투옥되고 이광수는 상하이에서 고된 망명 생활을 해야 했죠. 이후 세 사람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3.1운동 이후 일본은 통치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문화 통치를 내세웁니다. 겉으로는 유화 정책을 펼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글 신문을 창간해주는 대신에 검열을 강화하고 헌병 경찰을 없애는 대신 보통 경찰의 수를 늘려 국내의 독립운동을 사전에 관리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의 주필로 활동하다가 귀국한 이광수는 일제가 귀국을 종용했다, 처벌받지 않는 조건으로 귀국했다라는 풍문에 휩쓸리는데요. 이로 인해 사회활동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민족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자신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1920년대 중반부터 조선 내 민족운동에는 이념적 차이가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국내 민족주의 계열은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타협적 민족주의 계열로 나뉘었죠. 후자는 조선의 완전한 독립을 부정하고 심지어 일제의 지배를 인정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조선적인 것을 찾는 데 힘쓰던 최남선 역시도 이광수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부정한 것이죠. 심지어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후 최남선과 이광수는 창씨 개명, 학도병 동원 등 일제의 내선 일체 정책을 적극 지지하기까지 합니다. 불행 중 다행인지 변절자가 된 두 사람과는 달리 홍명희는 1937년 소설 임꺽정을 연재하면서 일제의 협력 요구에 침묵합니다. 같은 목표를 향했지만 시대의 흐름 속에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 세 사람. 어찌 보면 식민지란 그들에겐 또 다른 출발점이었습니다. 이들은 일본 유학의 경험, 그리고 식민지라는 현실에 맞서는 실천을 통해 지식인이 되었고 서로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식민지라는 현실은 꽤 울퉁불퉁해서 같은 출발선에 있었지만 도착지는 달라진 것이죠. 그들의 선택은 오늘날 각기 다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답해야 할 중요한 역사적 문제를 남기고 있습니다.